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2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EM플러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상승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초가는 당연히 약간 1.19% 상승했습니다. 3,835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4,400원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4,055원, 고가 대비 345원이 빠진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왜 오늘 올랐냐? 뭐 다들 EM플러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를 좀 뿌렸더라고요. 네, 이거 사실은 조금 뭐 애매한 뉴스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리튬 가격 급등으로 테슬라가 직접 채굴과 정제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언급한 영향으로 보인다. 뭐 리튬 가격이 미쳤다. 그래서 그리고 이 리튬은 정제하고 추출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지금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럼에도 지금 현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건 이제 머스크가 한 거고요. 근데 EM플러스가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인 강봉 리튬의 자회사 강봉 리튬 전지와 전기차 사업 및 LFP 배터리 팩 셀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결국에 이 뉴스는 이런 거죠. 자, 그 머스크가 리튬에 대한 불만을 뿜어 얘기했고, 자, 그리고 리튬의 세계 최대 생산 업체인 강봉 리튬의 자회사랑 EN이랑 업무 협약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뉴스가 애매하죠. 머스크 리튬 사업 진출 시사인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리튬 사업을 진출하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머스크가 리튬 사업을 할 때 본인의 새로운 구축망을 구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5대5 가능성이 있겠죠. 뭐 사실은 머스크 관련된 내용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강봉 리튬이랑 EM플러스랑 직접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강봉 리튬의 자회사와 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뭐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이겠지만 전기차 사업과 AFP 배터리 팩 셀 사업에 대한 업무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EM플러스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결고리가 뭐 한두 단계면은 모를까 세 단계 정도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뭐 이제 이런 인포스탁 이런 뉴스들은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소방차 공시는 이미 지난번에 나왔고,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자체가 일단 EM플러스가 오늘은 조금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조금 펌핑을 주기 위해서 어떤 뉴스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매매 동향에 일단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이 오랜만에 18만 주 매수 들어왔는데요. 뭐 이걸 보고 기타 법인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만약에 이 테슬라와 묶는 이 뉴스가 어떤 EM플러스의 상승의 시발점이라고 보면은 기타 법인이 작업을 한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 야, 말도 안 돼. 무슨 테슬라야?라고 하면서 털릴 애들은 다 털리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시발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쭉 줄었다가 다시 이때 수준만큼 거의 한 6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어쨌든 쌍용차 인수 그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다 뭐 마이웨이로 털고 있고요. 그래서 뭐 EM플러스가 주가가 올라갈 때 기타 법인이 작업을 한 것처럼 지금도 기타 법인이 작업을 할지, 아니면은 기타 법인도 낚인 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꾸준하게 5,980원에서도 홀딩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오늘 좀뭐 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EM플러스는 상승을 해서 조금 기분이 좋으실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나온 뉴스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확률이 제일 높은 거는 당연히 기존 사업, 그러니까 그 축전지 만드는 축전지의
어떤 매출 발생,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자회사, 강북리튬 자회사와 MOU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신규 사업, 광물 쪽은 사실은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광물 사업한다고 여러 도전했다가 사실 실패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코도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광물의 어떤 내재 가치가 뭐 40조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폭등했다가 결국 다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이 광물 산업과 광물 사업이라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한 번 터지면 대박이지만 그 터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광물 사업 쪽에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성공할 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미 과거의 실패 이력들이, EM플러스가 실패한 건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이 실패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수한 부분들, 그 부분들도 만약에 조금 시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소위 꾼들이 작전을 좀 치면서 어떤 지분 보유를 부각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시장이 좋아야만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작전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이렇게 슈팅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이 하루에도 등락폭이 뭐 20-30%씩 뭐 20%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끝난다던가 뭐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결국에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 받은 관심이 조금만 더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데, 사실은 5,980원은 쌍용차 인수 때문에 상승했던 부분이라 다시 6,000원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사실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뉴스가 쌍용차가 아니고 2차 전지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빠졌을 때도 한 5,000원대에서 머물렀을 텐데, 쌍용차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오히려 더 낮은 가격대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머스크 그 강봉 리튬 자회사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하락으로 한 3,500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3,700원대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주가를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뉴스가 나왔을 거고요. 이렇게 작업을 친 기타 법인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개인도 붙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또 조용해지면은 다시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타 법인의 그 당시 시점에 움직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다시 기타 법인이 매수 작업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이번에는 적정 부분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떤지를 한번 좀 추천 한번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은 워낙 좋지가 않아서요. 줄 때 먹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에 다시 노리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